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건 부모님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운 슬픔으로도 이렇게 지닐 수 있고 그리운 아픔으로도 지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 낭만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질까 봐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무고한 죽음이거든요. 요번에 네. 이태원에서 네. 일어난 네. 사고 같은 거. 그 뭐라고 부를까요? 무고한 죽음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죽음.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해한 것도 아닌데 전장에서의 죽음이 또 그런 거거든요. 무고한 죽음. 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서 일어난 죽음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무고한 죽음조차도 그런 범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거죠. 산 사람들의 아픔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슬픔이라든지 그리운 아픔이라든지 이런 범주로 끌어들이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 제 손천을 전장에서 잃은 거니까 네. 네. 그건 무고한 죽음이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훼손해버린 건 아니에요. 아픔이 이 나이가 되도록 13살 때 경험했던 그 아픔이 이게 이제 90이 다 가까워지면서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아버님 뵀을 적에 뭘 얘기를 할까? 저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아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건 그리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픔이 지워질 수 없을 텐데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아픈 일의 당사자들, 그 부모님들, 그 친구들 아픔 지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 가서는 아름다운 아픔으로 지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무고한 죽음조차도 저는 그런 범주에 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하는 것으로 집어넣어 놓지 말고, 또 어떤 때는 그렇죠. 그것도 극복하면 어떻게 살 거야? 아파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질책도 하게 되죠. 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됐으면 좋겠다.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 있든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나와 더불어 동반자가 됐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겪으면서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라든지, 또 다른 변형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겪는 한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건 너무 많은 전문적인 차원에서 다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따라가면 될 텐데 내가 할 몫이 있거든요. 내가 할 몫을 찾아서 그렇게 스스로 되풀이되는 표현입니다만 저는 자꾸 아름다운 슬픔도 있고 그리운 아픔도 있다.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찾아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겪으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그 슬픔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것 중에서도 자식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떤 까닭에서든지 그건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겪는 부모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참 그 여러 경우를 이렇게 봤는데 극복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아주 출중하게 공부를 했고 사내 녀석인데 미국에 가서 아주 인류학교에 뭐 얘기하면 다 아는 인류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또 잘 지내다가 2학년 때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외아들이죠. 요즘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외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착을 못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극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어머니가 문제죠. 그런 경우는 제가 보면 아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지금까지도 안 보여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딸이 또 세상을 떠나는데 대학에 다니다가 한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든지 하는 걸 딸을 위해서 해요. 딸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딸이 그렇게 하게 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취하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커다란 일까지 어떤 것도 딸의 손길이 안 닿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평소에 네. 일상 속에서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런 계기에서 그 일상이 조금 더 익으면 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그것마저도 또 다 일그러지면 이게 이제 슬픈 거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듯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네. 굳이 타마톨로지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죽음학 연구가 아니잖아요. 네, 네. 죽음학 계몽이 아니고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죽음도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 자체가 드러내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아,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함께 생각을. 네, 현재 진행형으로 아, 그럼. 삶과 죽음을 생각했던도 아니고, 네. 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네. 우리가 제일 그 잘못된 인식에 빠지는 게 그게 두 개의 단절된 객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절된 객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도 죽어가면서 삶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웃고 가죠. 옆에 있는 자식들한테라도 뭐 한마디 따뜻하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슬픔, 아픔, 어쩔 수 없이 겪을 건데 예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했어도 닥치면 다르지만 그 다른 게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예비했기 때문일 거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네.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럴 거예요. 네, 당혹스러웠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그냥 고이 스며든 거죠. 그냥 난리가 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있거든요. 난리가 나고 부서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방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진행형이에요.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요즘은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씁니다. 학계에서도요. 그러니까 우습게 표현하면 릴리저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릴리저닝. 네. 그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교를 객체로 놓고 내가 그거에다가 나를 봉헌하는 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비고백적인 언어를 쓴다면 종교라고 하는 거를 내가 살아가는 거죠. 객체에 나를 봉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음악학이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뮤직킹이란 말도 합니다. 음악함.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중에 하나가 참 요즘 많은 걸 터득하게 해준다 하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사물을 객체로 놓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나하고 일체감을 갖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객체로 자꾸 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식의 대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네. 자꾸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용성만 따져요.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걸로 자꾸 해체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객체가 살아있는 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죽음도 그렇고 아픔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제가 어울리지 않는 매칭을 자꾸 시키는 게 아픈 그리움, 또 아름다운 슬픔, 슬픔의 아름다움. 매칭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자꾸 요즘 젊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는 걸 보면 참 깨닫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발견이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그것이 왜곡돼서 언어화된 거를 교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삶을 경험하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네, 경험 네, 내용을.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통적으로는 자꾸 그랬죠. 특별히 서양 전통에서 보면 죽음이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죠.
야 잠깐 섞어라. 너 나하고 타협하자. 뭐 작품 속에 나오는 거 네, 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타협하자. 네. 뭐 내 영혼을 죽겠잖아. 네, 든지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음. 그거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걸어오는 게 죽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가지고 같이 살아온 건데 그런 거를 어쩌면 동양적인 전통 속에서 그것이 더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구체화됐고 서양은 그걸 이제 신으로 표현하고 신의 내재, 성령의 강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한테 부족한 게 우리 경험을 거친 채 다듬어지지 않은 채 솔직하게 드러내면 의외로 그것이 진솔한 거고 의외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구인데 덕지덕지 치장이 붙어가지고 꾸며놓은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아, 들어요. 네, 네.